네, 안녕하세요. 박현찬입니다. 저희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세 번째 슬라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란 것의 개요와 오픈스택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픈스택을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 오픈스택의 주요한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만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오픈스택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시스템은 저희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이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이고 이것은 저희가 오픈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어, 2017년부터 컴퓨터공학부에서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뭐 수업이나 연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대의 물리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컨트롤러가 2대 그리고 컴퓨터가 7대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역할은 컨트롤러가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7대의 컴퓨터 노드들은 실제로 가상화된 자원들, 즉 이제 가상 머신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고 사용자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도 사실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드민 계정으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대시보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역, 즉 인스턴스가 V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VM이 한 개 있다. 그리고 해당 VM은 vCPU를 4개 쓰고 있고 메모리는 16기가 쓰고 있다. 그 외에 스토리지를 어떻게 쓰고 있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이제 모니터링 정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 화면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어떤 작업하는 그룹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혹은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속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HCPARK라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속해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제가 혼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인스턴스 메뉴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가 하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VM을 만드는 것부터,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인스턴스 이름부터 간단하게 테스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어떤 구역에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상세한 부분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름만 입력을 하고 몇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건지 동일한 인스턴스를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몇 개를 만들 건지 이렇게 개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3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넥스트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 건데 어떤 시스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거냐 하는 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우분투 24.04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분투 24.04는 말 그대로 우분투 리눅스의 거의 최신 LTS
배포판을 저희가 J클라우드 상에서 쓸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설정을 미리 해놔가지고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고 보안상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동일한 이미지로 인스턴스를 3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인스턴스의 크기는 한 6.5기가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플레이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버는 컴퓨터의 사양을 VM의 사양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양을 그때그때 뭐 vCPU 몇 개, 메모리 몇 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사양의 그 규격이 이 플레이버라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 플레이버라는 거는 두 개의 vCPU와 2기가 메모리, 10기가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코어와 16기가 메모리, 50기가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때는 더 높은 사양의 플레이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번에 마이크로라는 플레이버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VM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는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에는 지금 현재 2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hcpark.network라고 하는 내부 네트워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서 네트워크 포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픈스택상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디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어떤 포트를 열어주느냐, 이런 것을 이런 보안 그룹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디폴트 보안 그룹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키페어인데요. 키페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진 VM에 접속을 할 때 암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등록해 놓은 이 공개 키, 개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그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나만의 키를 VM에다가 미리 입력을 해 놓으면 그거에 맞는 쌍의 키만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안상 클라우드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페어를 이용해서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페어 생성을 눌러가지고 내가 새로운 키페어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어서 이제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키페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만드는 화면에서 나온 키 정보는 오픈스택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한번 보여주고 없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넥스트 누르고 이제 나머지 옵션들은 저희가 손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정된 정보로 3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오픈스택에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3개의 인스턴스를 어딘가에 이제 배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배포가 지금 잠깐 사이에 사실 VM들이 배포가 끝나고 실제로 가상 머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러닝, 부팅을 시작한 게 되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은 이제 벌써 3개가 다 만들어졌고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화면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VM을 만들었고요. 그 이미지는 우분투 24.04로 동일하고 그리고 IP 어드레스는 지금 우리가 지정한 어떤 가상 네트워크 상에서 임의의 IP를 DHCP로 받아와서 할당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플레이버로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지정한 키페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테이터스는 액티브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고 파워 스테이트는 이제 러닝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1번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어, 3개의 VM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어, J클라우드 상에는 지금 7개의 컴퓨트 노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7개의 컴퓨트 노드가 바로 여기 하이퍼바이저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7개의 호스트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컴1, 컴02 이게 이제 호스트 이름인데요. 이렇게 7대의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신 인스턴스 테스트 1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 물리 서버에 배치가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테스트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호스트가 com01이라는 호스트에 이제 배치가 되었네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서버에 만들어 달라, 저 물리 서버에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오픈스택이 알아서 그 적당한 호스트를 찾아가지고 VM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호스트에 동작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VM 안에 들어가서 쓸 거기 때문에 물리 머신 어디로 배치됐다?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인스턴스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테스트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컴02에 배치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테스트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컴0 1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도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리 서버에 배치하는 거는 오픈스택이 이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3가 어떻게 부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솔 화면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그 우분투 리눅스가 이렇게 부팅된 화면을 요 콘솔 메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콘솔을 컨트롤 하려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우분투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여기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어떤 컨트롤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클라우드상의 VM들은 이렇게 패스워드를 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현재는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부팅할 때 나왔던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여기 로그를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부팅할 때 나오는 메시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분투 시스템에서 그 나오는 로고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가상 머신 안에서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우리 여기서 그 오픈 스택이 자동으로 할당해 준 어드레스가 잘 할당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한 SSH 키페어가 잘 등록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 이게 커서가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 7개의 컴퓨터 노드를 사용하는 오픈스택 클라우드 상에서 3개의 VM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본 상태입니다. 자, 여기 어, 오픈스택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화면을 보면은 그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픈스택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그 계속해서 이 오픈스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일들이 이제 구축 다 한 다음에 테스트할 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러한 어떤 시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오픈스택의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다 이제 그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동작을 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한번 오픈스택의 컴포넌트들을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오픈스택이 많은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화면인데요. 사실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매그넘, 트로브, 스위프트, 옥타비아 뭐 굉장히 많은 그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툴들을 더 추가해서 쓰는 거지, 모든 툴들을 다, 모든 서비스들을 다 설치를 해야지만 이 오픈스택이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픈스택을 설치할 때는 가장 미니멀한 가장 최소의 서비스 구성이 있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키스톤, 플레이스먼트, 글랜스, 그리고 사실 뭐 추가적으로 바비칸까지 이제 좀 공통적인 기본 서비스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노바하고 뉴트론이 어, 각각 가상 머신과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아주 필수적인 녀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기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CLI로 관리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관리하는 일종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사실은 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조금 더해가지고 블락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신더 서비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실제 오픈스택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 호라이즌, 요 정도까지 설치하는 거를 저희는 이번 실습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방금 보여드린 J-클라우드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만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오픈스택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미니멀 인스톨레이션의 이제 서비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픈스택 프로젝트들 이거 보면은 너무 복잡해 보이고 막 뭘 해야 될지 오히려 막 그 뭐 기능이 다양하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 미니멀하게 구성을 하고 그 미니멀한 요소만 먼저 알고 나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하나씩 얹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소의 구성으로 시작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픈스택을 보면 이렇게 막 복잡한 구조 그림들이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노바, 글랜스, 뉴트론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때는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걸 다 알아야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손쉽게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그 서비스들이 통신할 수 있게 설정만 해주면은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 이 복잡한 서비스들을. 네, 그렇게 조금 안심을 하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그림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걸 다 알고 막 빠삭하게 알고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큰 그림부터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스택은 결국 여러 개의 물리 서버들을 연결해 가지고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구성이 되게 되고 여러 노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오픈스택을 이제 올려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에는 이제 역할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컨트롤러와 컴퓨트 노드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노드는요, 전체 서비스의 관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호라이즌 같은 서비스를 이 컨트롤러에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어 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CPU 클럭이 높아야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적당한 수준으로 꽂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노드들이 어느 정도 하드웨어 사양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너무 최소한으로 적혀 있고 이거보다는 좀 넉넉하게 있어야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사용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VM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서버로 많은 코어와 많은 메모리, 거기에 더해서 많은 스토리지까지 있으면 더 좋은 이제 그런 이제 하드웨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CPU들이 그 CPU 클럭이 높으면 아무래도 코어 수가 많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CPU 클럭에 이제 코어 수가 좀 많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로 블락 스토리지 노드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노드를 이렇게 따로 구성하는 예시를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건 옵셔널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트 노드 중에 하나를 블락 스토리지 노드 역할을 겸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구성이 노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구성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스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드를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눠 놨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구조는 컨트롤러 한 대에 컴퓨트 노드를 여러 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스토리지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이중화 구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중화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컨트롤러를 두 대 이상, 보통은 이제 세 대에 컨트롤러 세 대, 이중화를 한다고 하면 보통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노드는 보통 3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개, 이렇게 이제 서버 세대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컴퓨터와 스토리지 노드는 원하시는 규모로 계속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소 구성 예제고요. 저 가장 기본적인 오픈스택 구성 방법으로 저희가 사실상 실습에서 사용할 구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소로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러 하나, 그 다음에 컴퓨트 노드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토리지 노드는 저희는 컴퓨터하고 통합해가지고 컴퓨트 노드가 스토리지 노드 역할도 하도록 이렇게 실습에서는 설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그러면 서비스 컴포넌트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컨트롤러 노드에는 노바, 뉴트론, 키스톤, 플레이스먼트, 호라이즌, 글랜스 이런 식으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을 이 컨트롤러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마리아DB에다가 정보들을 모두 저장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abbitMQ라고 해가지고 메시지 큐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메시지 큐 서비스들은 여러 컴퓨터에서 오는 요청들을 적절하게 그 전달해줘야 될 서비스를 찾아가지고 전달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런 유틸리티들이 필요하고, 요건 이제 기존에 있는 유틸리티들이고요. 유틸리티들이 필요하고, 그 위에서 이런 오픈스택 컴포넌트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노드에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컴퓨터 노드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KVM 가상화를 쓸 거기 때문에 리눅스 시스템 상에서 어, 그 가상화를 해주는 KVM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서 노바하고 뉴트론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컨트롤러 쪽에도 노바 뉴트론이 있는데 컴퓨터 노드 쪽에도 노바 뉴트론이 있잖아요. 이 노바 뉴트론은 동일한 요소가 아니라 컨트롤러에 있는 노바 뉴트론은 일종의 노바들 사이에서도 서버 역할을 하는 노바가 있고 이쪽 컴퓨트 노드의 노바는 약간 클라이언트 같은 역할을 하는 노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바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노드에는 노바하고 뉴트론만 설치를 하면은 이제 이 컨트롤러에 이제 제어를 받고 원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토리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특별히 이제 제가 블락 스토리지 노드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니까 아이스커지 같은 리모트 블락
그 스토리지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 요소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오픈스택 신더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더를 통해 가지고 요 스토리지 노드의 어떤 그 사용자가 원하는 볼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컴퓨터 노드에 돋는 가상 머신이 이 볼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소 구성 그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슬라이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와 뉴트런이 그 컨트롤러와 컴퓨터 양쪽에 이게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동작하느냐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노바하고 뉴트론이 실제로는 여러 서비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노바 API, 노바 스케줄러, 노바 컨덕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컨트롤러에서는 노바 API나 이런 그 관리를 하는 서비스들이 돌고 컴퓨터 노드에서는 노바 컴퓨트라고 해가지고 KVM을 이용해서 가상 머신을 생성해주고 그걸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돌게 되는 겁니다. 자, 뉴트론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와 컴퓨터 쪽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바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결국은 노바 컴퓨트는 그 KVM 하이퍼바이저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고 요 빨간 박스 친 부분이 바로 컴퓨터 노드가 된다.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그 컨트롤러 노드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각각의 그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저 로고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건 제가 발표 자료를 녹화한 다음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퓨팅 오픈 스택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각각 컴포넌트들 설치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바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 그러니까 그 VM 인스턴스를 생성 관리 배포하는 컴퓨팅 자원 관리 서비스로서 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요한 기능은 VM 인스턴스의 생성, 삭제 혹은 스케일링, 스케일 인아웃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규모의 조정입니다. 스펙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연동을 통해서 물리적 자원을 가상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바 스케줄러는 적절한 호스트에 인스턴스 배치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나올 플레이스먼트라는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연계라는 섹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서비스들하고 서로 연계하는지를 적어놨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설명을 드리자면 노바 같은 경우에는 키스톤을 통해 가지고 인증 및 권한 관리를 하고 뉴트론의 도움을 받아서 네트워크 설정을 하게 되고요. 노바가 신더를 통해서 블락 스토리지 연결을 하게 되고 글랜스를 통해서 VM 이미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뉴트론인데요. 뉴트론은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고 가상 네트워크나 서브넷 라우터 등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뉴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모두 뉴트론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VM 간 네트워크 연결 설정, 플로팅 IP,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당해서 쓸 수 있는 IP를 관리를 해주고 보안 그룹이나 네트워크 정책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위한 라우터를 제공해주고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얘도 그 노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를 하게 되고 키스톤을 통해 가지고 인증이나 권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키스톤은 안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자, 키스톤이 나왔네요. 키스톤은 사용자 인증이나 권한 부여, API 접근 제어 등을 관리하고요. 인증 토큰을 발급하고 관리하고 RBAC이라고 해서 롤 기반의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 카탈로그를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자,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 및 권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스택에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키스톤을 통해 가지고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인데요. 플레이스먼트는
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및 관리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VM을 만들었을 때 어떤 호스트에 배치되느냐 하는 거를 사실은 이 플레이스먼트와 노바 스케줄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오픈스택 J 클라우드의 그 웹 화면, 그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오픈스택의 모든 서비스를 사실 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요한 서비스를 웹 기반 GUI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시보드 서비스이고요.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UI를 제공해서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을 해주고,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리소스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각각 프로젝트별로 어떤 리소스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하는 화면을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니네요. 네, 그리고 신더 서비스입니다. 신더는 VM의 블락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간단하게 디스크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이고요. 주요 기능은 볼륨 스토리지, 볼륨 생성, 연결, 스냅샷 관리를 해주고, 블락 스토리지, VM에 대한 연구 저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스토리지 백엔드하고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블락 형태로 된 스토리지는 전부 신더가 관리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랜스인데요. 우리가 아까 우분투 24.04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지들 리스트를 막 보셨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전체를 다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글랜스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VM 이미지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배포해 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큐카우2나 RAW 같은 다양한 이미지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오픈스택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실습에서 지금 소개해 드린 서비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진짜 오픈스택을 한번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습 환경 구축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